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까지 급등하던 주택시장이 101호 대책으로 인해서 단체 얼어붙은 상황이죠. 하지만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매수자들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수요 억제책으로 시장을 잠시 냉각시켜 놓았을 뿐이고, 이게 사람이 못 사게 하면은 더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빌딩 시장 쪽으로 이 매수세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숨고르기 시간이 있었고, 최근에는 급매물 위주로 빌딩들이 다수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빌딩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전 상승기 때와는 확실히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빌딩들이 다 가격이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에는 오르는 것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좋은 건물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개별적인 조건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어떤 건물을 살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살지를 결정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딩 시장에도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미래를 예측하고 정답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 지난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10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1000억 미만의 상업용 부동산 중 거래 건수와 기준금리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금리가 내려가면 거래 건수는 급격히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거래 건수는 줄어들죠. 하지만 가격은 어떨까요?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거래 건수가 늘면 당연히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서 거래 건수가 줄어들 수는 있더라도 상승폭에 비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빌딩 시장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승폭입니다. 현재 시장은 과거와 달리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 10년간의 흐름을 보며 어떤 지역, 어떤 성격의 건물에 투자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때부터 2017년도까지는 꼬마 빌딩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 금리가 2% 후반대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수익률은 대부분 4%대 이상에서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정말 좋았던 시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물가 상승분 이상의 꾸준한 지가 상승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빌딩 시장의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빌딩 거래도 다소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 조금 조정이 오겠구나 하며 예상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원래 이때부터 빌딩 시장의 가격이 조금 숨고를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 홍대랑 이태원 등 이제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하던 상권들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됐고,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다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덜한 강남 오피스 시장을 기준으로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도 6월에는 상담동과 삼성동 그리고 대치동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갑작스럽게 지정이 되면서 강남 지역에 이제 30% 정도의 물건들이 증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 대체 지역인 이제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같은 지역의 가격이 불과 1, 2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장 속에서는 이제 은행에서도 부담 없이 대출을 해줬었고요. 기본이 매매가의 한 70%에서 80%까지는 대출이 나갔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많이 나간 상황에서 가격까지 빠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불과 몇 년 만에 이제 자산이 한 3, 4배까지 불어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유행하던 말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장은 광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22년도 상반기까지 금리가 상승세를 탐에도 불구하고 강남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분위기는 한순간에 급변하게 되더라고요. 22년도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서게 되고 23년도에는 3.5%까지 찍게 되자 빌딩 시장이 완전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공실이 장기화되고 거래가 아무리 싸더라도 아예 안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하락장에서는 입지가 떨어지는 건물들이 소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자들의 인식이 한순간에 싹 바뀌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입지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잘 아는 지역을 선호하게 되고 건물도 아파트랑 같이 똘똘한 한 채, 즉 하이엔드 상권들만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23년도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핫플레이스, 특히 성수동 연무장길, 압구정 로데오, 그리고 한남동 카페거리 같은 상권들이 지금 빌딩 시장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금리가 고점을 찍고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의 흐름과 현재 상황을 보면서 이제 어떤 곳에 투자해야 될지 깊게 고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높은 수요로 인해 어려운 시장에서도 가격이 꾸준하게 올랐고 그리고 공실 걱정이 아예 없는 그런 하이엔드 상권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코로나 시기 고점 이후에 아직 크게 가격 상승이 오지 않은 강남 오피스 시장에 급매물을 선점을 할지, 그것도 아니면 제2의 성수동, 한남동을 찾아서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투자를 할지, 이게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을 알 수 없지만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다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빌딩 시장에서 첫 걸음을 내디디시고 방향을 잡아 나가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딩 투자는 리얼티 코리아에서